앞으로 한국에 갈 때 위탁 수화물은 한 개까지만 무료로 붙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에어캐나다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수화물 개수를 한 개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노선은 23kg 수화물 2개까지 무료로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3일 발권부터는 두 번째 수화물에 $100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왕복으로 2개씩 수화물을 위탁할 경우 지금보다 $200를 더 내야 합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에 출발해도 22일까지 발권을 마쳤다면 수화물 2개까지 무료입니다. 위탁 수화물 유료화는 베이직과 스탠다드, 플렉스석에 적용되며 목적지와 운임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럽 노선 등은 $100가 추가됩니다. 카리브해와 멕시코, 중앙아메리카는 베이직 스탠다드 좌석은 한 개에 $30, 두 번째는 $50가 부과됩니다. 국내선과 미국행 여객기는 티켓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무료 위탁 수화물 규정을 2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어캐나다는 8월 말까지 1회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23일까지는 2인 이상 가족 등록 시 에어로플랜 마일리지를 최대 250%까지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일자 변경 시 $17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 중심지에 위치한 노보텔이 난민 쉼터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 토론토 시의회는 노보텔 호텔의 난민 쉼터를 개설하는 안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5년 동안 $8천만여 투입해 새로운 난민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난민이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보텔에는 난민 6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윌로우데일 지역 BIA가 반대 의견을 적극 전했지만 결국 승인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난민 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토론토 지역에 도착한 난민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매주 신규 난민 55명이 토론토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명 이상의 난민이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노보텔이 난민 쉼터로 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에선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족들이 방문하거나 한인 여행객들이 오게 되면 이곳에 머물렀는데 앞으로 어디에 묵어야 하냐며 지적했습니다. 앞서 윌로우데일 지역 BIA도 이 점을 우려하며 비어있는 건물에 쉼터를 개설해야 지역 경제도 살리고 난민도 수용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으나 시는 원래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계자로 꼽히는 캐나다 출신의 저명한 추기경이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올해 78세인 마크 알루의 추기경으로 한때 교황 후보에 오를 만큼 유명합니다. 이번 의혹은 퀘벡주 대교구의 성직자 등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드러났습니다. 알루의 추기경이 연루된 이번 집단 소송은 퀘벡주 대교구에서 1940년부터 현재까지 성직자와 성당 직원 88명이 저지른 성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100여 명이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으며 대부분은 50년대와 60년대에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퀘벡 교구 대주교였던 알루의 추기경이 2008년에서 2010년 당시 인턴으로 일하던 자신의 뺨에 입을 맞추는가 하면 강압적으로 어깨를 문지르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매우 불쾌했다고 밝혔습니다. 퀘벡 대교구는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의 언급은 거부했습니다. 당시 대교구의 한 신부는 대주교의 행동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청은 지난해 알루의 추기경이 연루된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 명에게 사건 조사를 맡겼다고 밝혔지만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아직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알루의 추기경은 아직 형사 고발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루의 추기경은 현재 교황청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주교부 장관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퀘벡주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현지 로펌 측은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총연맹 토론토 지부가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놀수욕 G 로슬로드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가자 100여 명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해 묵념하고 광복절 노래를 제창한 뒤 만세 삼창을 외치며 만세 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재기 회장의 인사에 이어 강신봉 고문이 광복절의 의미를 전달하고 백경락 자유총연맹 초대회장은 자유총연맹의 역할을 들어 참가자들에게 동포와 캐나다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린 광복절 야유회에선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하모니카 연주와 노래 자랑에 이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보물찾기와 가위바위보 놀이, 공던지기 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신명나는 노래가 나올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들썩이며 오랜만에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에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 외교국장이 내정됐습니다. 견종호 주 밴쿠버 총영사 내정자는 1996년 외교부 입부 후 외교부 본부에서 G20 경제기구 과장과 양자경제진흥 과장을 역임하고 주 EU 대표부와 주 스리랑카 대사관, 주 미국 대사관과 주 필리핀 대사관에 이어 2018년 8월 애틀란타 부총영사로 근무했으며 2년 만인 2019년 공공외교총괄 과장으로 승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축의 1차 재외공관장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와 주 유엔 대사 임명을 마무리한 뒤 처음으로 주 캐나다 한국 대사 등 특명 전권 대사들은 주재국의 아그레망을 받은 뒤 추후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에드빌 시럽을 사려면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아동병원은 전국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와 진통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원도 입원 후 퇴원하는 어린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시럽형 해열제를 구매할 수 있는 소매 약국에 문의하거나 씹을 수 있는 해열제 또는 좌약, 알약으로 대체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 온타리오주 놀수역 서쪽 제인 스트리트과 윌슨 애비뉴에서 누군가가 아파트를 향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2개 유닛의 창문이 깨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여러 개의 탄피를 발견한 토론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스카보로 401 고속도로 동부 방면 익스프레스에서 대형 낙하물이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온주경찰은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낙하물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날아다니는 흉기로 불린다며 화물을 싣는 차량은 적재 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고정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